머스노5 오늘도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자면 이 유가 급락이 모든 것을 좌우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게 된 배경과 현재 국채금리 상황, 시장 영향까지 차례대로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 이상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의 공격 중단을 선언하고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면서 화답하자 시장을 짓눌렀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된 결과인데요.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에너지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공급 차질 우려가 거치면서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하루 만에 15% 이상 폭락하면서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유가 급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면서 채권 시장에까지 온기를 불어넣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주 만에 최저치인 4.24% 수준까지 하락했고, 이는 기술주를 포함한 위험 자산 전반에 강력한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연준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치 일기 같은 그런 내용이죠. 3월 FOMC 의사록, 이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비록 유가 관련 리스크가 워낙 좀 빠르게 해소가 됐다 보니까 이 뉴스 자체의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 연준이 3월 FOMC 의사록을 통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이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목표치를 웃돌 경우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1월과 비교해 인플레이션 반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눈에 띄게 커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위원들은 연내 금리 인하를 기본 전망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물가는 오르지만 동시에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져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은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묶어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내년 7월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간 뒤에 9월에나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반도체단이 굉장한 강세를 보였었죠. AI 반도체, 메모리주, 장비주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랐었던 반도체단인데 유가 하락의 영향도 있었지만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깜짝 놀랄 만한 리포트 하나를 발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6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망치를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조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불과 넉 달 만에 전망치를 3천억 달러나 높여서 잡으면서 AI 가속화에 따른 강력한 성장세를 예고한 건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EM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30년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 10년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다만 시장의 양극화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AI 칩 수요는 폭발적이지만 스마트폰과 PC 분야는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또 이번 전망치가 실현되려면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현재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석들이 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도 2% 이상, AMD와 브로드컴도 5% 가까이 오르는 등 반도체단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늘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어준 이 핵심적인 주인공이죠. 바로 메타. 메타가 거의 6%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동안 부진했었던 AI 라마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이 새롭게 차세대 AI 모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메타가 차세대 AI 모델 뮤즈 스파크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구글과 오픈 AI를 추격하기 위해서 수조 원을 투자한 결과물인데요. 이전 모델인 라마4의 부진을 씻기 위해서 기술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과학과 수학, 보건 등 복잡한 추론 영역에 특화되었고요. 효율성을 극대화해 이전보다 훨씬 적은 연산량으로도 강력한 성능을 내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그간 고수해 왔었던 오픈소스 방식이 아닌 폐쇄형 모델로 출시하면서 기술 보호와 수익성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메타는 조만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이 자사 서비스 전반에 이 모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다른 기업이나 앱 개발자들이 돈을 내고 메타의 AI 기술을 빌려 쓸 수 있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기술 판매 수익 확보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주들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팔란티어가요, 이번에 벌써 계속해서 마이클 버리의 세 번째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엔트로픽이 계속해서 이 팔란티어의 밥그릇을 뺏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의 기업용 AI 시장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팔란티어의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마이클 버리는 후발주자인 엔트로픽의 연간 반복 매출이 불과 몇 달 만에 9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폭증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팔란티어가 매출 5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20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성장 속도라는 것이죠. 현재 엔트로픽은 비용 효율성을 무기로 신규 기업용 AI 지출의 73%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복잡한 정부 계약에 치중해온 팔란티어와는 다르게 기업들이 쓰기 편하고 구축 비용이 저렴한 엔트로픽의 솔루션으로 빠르게 시장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에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의 투심도 악화됐는데요. 기업용 AI 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가 번지게 되면서 세일즈포스와 인투이트, 서비스나우의 주가가 각각 3%에서 5%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이 매수 사이드카가 양시장 모두 다 걸렸었죠.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큰 이슈 없이 계속해서 훈풍이 불게 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어나갈 것이다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살펴봤습니다.